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너무 궁금합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합니다. 마운자로의 건강보험 급여 가능성과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기술 수출 잭팟 기대 등 제약 바이오주 호재는 넘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알테오젠의 악재로 주가 랠리에 제동이 걸린 걸까요? 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이제 다음 주 주총도 있고요.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어요.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 기대도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키트루다 SC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전히 두 자릿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방 어디까지 좀 열어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아침에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일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또 할로자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할로자임이 또 이 독일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독일 지방법원에서 이제 인용이 됐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사실 뭐 독일 지방 정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은 지난 11월 달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 작년 11월과 지난 4월 달에도 미국 관련해서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알테오젠이 급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2024년 작년 11월 달에는 낙폭이 좀 굉장히 심했죠. 30%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또 지난 4월 달에는 3개월에 걸쳐서 약 20% 정도. 자, 오늘 10%가 넘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예. 뭐 뚜렷하게 더 우리가 이제 뭐 독일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한 것이 인용이 됐을 뿐이죠.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실 이 머크와의 관계지 우리나라 알테오젠하고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하고는 크게 또 상관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정은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뭐 퓨처캠 같은 종목군들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회로 좀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망감으로 같이 밀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번 조정은 특별한 어떠한 돌발적인 악재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지켜주고 또 내년도에 또 이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 또 임시주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일단 좀 매도를 좀 하고 싶은 단기 어떠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어떤 낙폭을 좀 또 이어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악재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하셨을 거고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지금의 이 구간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대형주 쪽에서 뭔가 악재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펩트론 쪽이요. 우선은 최근 주가가 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이런 하락세가 약간은 잦아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소폭의 하락 정도, 낙폭도 상당히 많이 줄여냈죠. 거기다가 마운자로가 이제 비만보다는 당뇨 쪽에서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가능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펩트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쪽을 좀 담아봐도 괜찮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실망감이 많이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건강보험 적용의 첫 관문을 좀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와 지금 현재 기술평가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 속에서 공시를 갑자기 하면서 또 정정 공시도 나오면서 좀 다소 시장에 대한 불만사항 또 주주들에 대한 어떤 항의가 좀 잇따르는 상황 속에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먼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첫 건을 통과를 했고요. 또 이번에
또 이 일라릴리의 이 GLP-1 계열 마운자로가 또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마운자로 GLP-1 계열의 마운자로 하게 되면 이제 펩트론이 가장 큰 수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실망감이 다소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번에 공시를 정정한다거나 또 특히 이제 공동 기술 평가 이런 부분이 다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실망감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은 이제 뭐 떨어진다고 바로바로 매수에 가담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 있고 그런 자세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보유하신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제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은 나름대로의 어떠한 뭐 하락이 좀 잦아들면서 상승 반전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매수 관점은 그런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다. 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담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시세, 추세 그리고 이슈까지도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펩트론 사실 대형주 쪽에서 최근에 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한편 이런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제약바이오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짚어봤잖아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학회 모멘텀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수급의 이동이나 등등 제약바이오 쪽에 좋은 이슈가 참 많았는데 이런 큰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섹터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조정을 좀 종목별로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판단 어떻게 하세요? 일단 뭐 알테오젠 말씀드릴 때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섹터,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고가를 돌파한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많은 섹터가 지금 제약바이오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 초에 또 학회들도 있고 또 내년을 준비 상반기 때도 우리가 좀 이 데이터라든가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러한 돌발적인 악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금 매기 자체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약해졌죠.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의 매수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주에는 회복세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매도보다는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보다는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거든요. 잠시 후 우리가 그러면 담아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저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바이오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로 자동차주의 재시동이 걸렸죠. 또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전략에 따른 주가 재평가와 지배구조 개편 기대까지 격포제가 나옵니다. 현대차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자동차주,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진짜 관세 소급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쪽에 대표주부터 해서 부품주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덜어낸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가 또 이번 주에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자동차 쪽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피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가능한 거죠. 일단 제가 지난 10월 달인가요? 그때도 한번 탑픽 종목으로 현대차를 한번 들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월 달 조정받고 오늘 또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늘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모비스 또 이틀 연속 오늘까지 또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도 어제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뭐 로보틱스에 대한 호재 그리고 또 이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가셨다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25% 적용받았던 거를 11월부터 15% 소급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어떤 상장 이런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 그런 시점을 활용해서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데 반도체 쪽이 좀 쉬어야지 그러한 또 수급이 이동하면서 자동차 쪽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주가가 굉장히 대단하죠. 30만 원 선도 넘어서면서 아까 뭐 관련한 기사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휴머노이드부터 소프트웨어, 지배구조 개편, 거기다가 배당이나 수출 호실적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눈높이를 좀 높여서 잡고 있는 상황인데 30만 원 넘어섰으니까 그 다음 자리 40만 원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주가가 오르면은 그동안에 좀 잊혀졌던 호재성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또 크게 또 우리가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그동안에 조금 주춤했던 현대차 그룹 관련된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완성차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부품단들도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HL 만도라든가 또 뭐 SL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SJG 세종, 서현이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군집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30만 원 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40만 원을 가도 사실 현대차 고평가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누차 강조해드리지만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모두 지금 현대차 그룹에 있는 대표 종목군들은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란 얘기죠. PER도 현재 6배 정도에도 못 미치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PBR 역시도 지금 0.7배 정도밖에 안 되죠.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뭐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배당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 관세도 우리가 큰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40만 원 충분히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현대차의 적정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일단은 현대차 전반적으로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충분히 40만 원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이제 자동차 쪽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섹터 모두 다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요. 오늘 문제적 섹터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바이오에서 한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 우리가 이제 처음엔 오가노이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장기 유사체, 장기와 유사한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임상하기 전에 비임상을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근데 좀 비윤리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동물 임상을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임상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가노이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유일한 상장업체가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죠.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었고 최근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단기적으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눌림목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목표가 55,000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점 가격 36,000원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요즘 강한 로봇주 저희 미리 또 잡았습니다. 9월에 말씀해 주셨던 클로봇이요. 벌써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70% 이상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로봇에 대해서 지원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목표 주가 달성하고 나서 지금 한 5% 정도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한참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50% 이상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매도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 뭐 매기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도 뭐 잠시 뭐 플러스가 나왔다가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추격 매수만 아니면 조정 잘 받는다라고 했을 때 클로봇 여전히 관심권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로봇주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10시부터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밑에 나가는 QR코드 저하고 장중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연결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켜셔서 찍고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10시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이 코스닥 시장, 연말 산타랠리가 가능할지, 그리고 오늘 뭐 이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성공 마감 전략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